왜 인간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가?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문턱을 넘어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창밖의 나무들은 제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 여러분의 마음속 풍경은 어떠신지요? 따뜻한 아랫목처럼 훈훈하신지 아니면 저 겨울나무처럼 어딘가 휑하고 시리지는 않으신지 조심스럽게 안부를 여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가난을 견뎠고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어깨에 얹고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며 내 배고픔을 속였고 배우자의 구분듦을 보며 내 힘듦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숨가쁘게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좀 쉴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제 몫을 하고 일터에서도 물러났으니 세상 편안해야 할 시기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무겁고 고단합니다. 돈 걱정도 덜었고 먹고 사는 걱정도 덜었는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 두 글자가 참 묘합니다. 따뜻할 때는 난로 같지만 차가울 때는 얼음장보다 더 시리게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가장 가까운 내 편이라 믿었던 배우자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을 끙끙 앓게 만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자식이 무심코 보인 표정 하나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힙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즐거워야 할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에이 관두자 하고 휴대폰을 덮어버린 적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인가? 내가 성격이 모나서 그런가? 우리는 관계가 힘들 때마다 습관처럼 나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베풀었어야 했는데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 애초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지독한 피로감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관계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달릴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감정에너지라는 연료가 있어야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웃어주는 것도 에너지요. 들어주는 것도 에너지요. 싫은 소리 듣고 참는 것은 더 큰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남을 위해 에너지를 쓰도록 교육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장남이니까 참아야지. 맏며느리니까 해야지. 어른이니까 모범을 보여야지. 이 수많은 역할들이 빨대처럼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내 감정 물독은 바닥을 드러내 쪽쪽 갈라지고 있는데 남의 물독 채워주느라 평생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체 근육이 빠지듯 마음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10명, 20명과 어울려도 끄떡없었지만 지금은 한두 명만 만나도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듭니다. 시끄러운 모임에 다녀오면 며칠을 누워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늙어서 주책인가 봐, 내가 예민해졌나 봐 하며 또다시 자신을 괴롭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의 용량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아껴서 나를 위해 써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소위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든 관계의 역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허허 괜찮아 하며 웃어주셨겠죠.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무리한 부탁도 내 몸 갈아가며 들어주셨겠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고맙다는 말 대신 저 사람은 원래 다 받아주는 사람이야 라는 당연함 아니었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희생은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변했다며 서운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뱉지도 못하고 속으로 삼키며 가슴을 칩니다. 반대로 독하게 마음먹고 관계를 끊어보려 하면 어떨까요? 이제 나도 내 멋대로 살 거야. 다짐하고 전화를 안 받거나 모임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도리어 불편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할 일 생기면 어쩌지? 남들이 내 욕하면 어쩌나?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이 족쇄처럼 나를 붙잡습니다. 잘해주자니 내 속이 문드러지고 안 보고 살자니 죄책감이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말입니다. 이 늪의 이름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개를 줬으니 너도 적어도 1개는 줘야지 하는 보상심리. 내가 부모니까 자식은 내 말을 들어줘야지 하는 통제심리. 내가 친구니까 내 편을 들어줘야지 하는 의존심리.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타인은 심지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 그들만의 욕망을 가진 독립된 우주입니다. 내 우주와 그들의 우주가 충돌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 마음의 거울에 비친 허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상대방이 웃어주길 바라서 내가 먼저 웃었는데 상대는 찡그립니다. 그러면 거울이 깨진 것처럼 내 마음도 와장창 깨집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피로는 타인이 주는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심한 표정을 보고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상대의 거절을 듣고 내가 싫어졌나? 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의 말과 행동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힙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갈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갈대의 본성입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싫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귀찮아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흔들리는 갈대를 붙잡고 왜 흔들리냐고 따집니다. 왜 변했냐고 화를 냅니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조금 덜 괴로울 텐데 우리는 사람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영원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불가능한 기대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관계의 무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혹시 10년 전 며느리가 했던 말 한마디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년 전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보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을 아직도 곱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사람, 지나간 상처, 변해버린 마음들.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지 못하고 돌짐처럼 등에 지고 산을 오르고 있으니 어찌 숨이 차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보짐을 내려놓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인지 아니면 길가에 버려두고 가도 되는 돌덩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았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차라리 미워하면 편할 텐데 미움 밑바닥에 깔린 서운함과 그리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은 마음의 우물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저 사람의 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례해서, 저 사람이 배은망덕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밖에서 날아온 돌멩이에 맞으면 아픈 것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돌멩이를 맞아도 어떤 날은 툭 털어버리는데 어떤 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돌멩이가 내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 부분을 정통으로 맞췄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무섭고도 아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만히 그 마음을 해부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나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유독 꼴보기 싫다면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도 나 좀 알아줘, 나도 자랑하고 싶어 라는 욕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무례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 유독 거슬린다면 평생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사느라 억눌려왔던 내 안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나도 저렇게 막 살고 싶은데 하며 질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거울을 보듯 내 마음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미운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 보는 내 초라함이 미운 걸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실패가 왜 그토록 견딜 수 없을까요? 자식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식의 성공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었던 나의 욕심이 좌절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타인은 나의 도구가 아니고 나의 장신구도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통해 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닦아야 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깨부수려 하니 손만 다치고 피가 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고통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의 집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 것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가 영원히 좋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저 사람이 내일도 10년 뒤에도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 마음도 바뀝니다. 뜨거웠던 사랑도 식고 각별했던 우정도 희미해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네가 변할 수 있어? 아닙니다. 변하는 게 정상이고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다 빠져나가듯이 사람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남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이 내 것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내 것이니 내 곁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 세상에 온전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아프고 늙어가는데 하물며 남의 마음이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잠시 시절 인연이 닿아 만난 사이일 뿐입니다. 귀한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손님이 갈 때가 되어 간다는데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고불고 하면 서로 꼴만 우스워집니다. 잘 가시게? 그동안 즐거웠네. 하고 보내줄 수 있는 마음. 그 놓아버림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그토록 괴로웠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서글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에 불이 났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광고 문자 하나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도 찾아오는 이가 줄어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늙어서 매력이 없나 하며 깊은 고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는 것은 도태가 아니라 농축입니다. 넓게 퍼져 있던 에너지가 엑기스처럼 진하게 모이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넓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정보를 얻어야 했고 기회를 잡아야 했고 남들에게 내 세력을 과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얕고 넓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억지로 기회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가 아니면 귀찮습니다. 가짜 웃음 지으며 앉아있는 1시간보다 마음 통하는 사람과 나누는 10분의 침묵이 더 귀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채 하나로 거르고 걸러서 모래는 다 빠져나가고 보석 같은 알갱이만 남는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알갱이가 한두 개면 어떻고 아예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 안의 나라는 가장 큰 보석이 남았는데요.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는 쓸쓸함이 아니라 여유이고 자유입니다. 남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 남 비위 맞추느라 못 먹었던 것들,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사람들에게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이렇게 빈손이라니 너무 허무하다. 네, 맞습니다. 허무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훈장은커녕 훈수 두는 사람만 남았다면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당신의 그 지난 세월을 실패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맞추며 살아온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비굴했던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줏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애려심이 깊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꾹 참아준 덕분에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었고, 당신이 양보한 덕분에 누군가는 기회를 얻었고, 당신이 웃어준 덕분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공덕은 어디 가지 않고 우주 어딘가에, 그리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선함이라는 나이테로 새겨져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그만하면 차고 넘칩니다. 이제 그 배려의 방향을 180도 돌려 당신 자신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남의 감정을 살피느라 썼던 그 예민한 족수를 이제는 내 감정을 살피는데 쓰십시오. 남이 기분 나쁠까봐 걱정했던 그 마음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기분 나쁜 것을 챙기는데 쓰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기적인 것을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기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이고 생존 본능입니다. 내 곳간이 비었는데 남에게 퍼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내 마음의 곳간부터 채워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콩 한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기를 꺼두어도 됩니다. 명절에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 있어도 됩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그 침묵과 휴식조차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변했다며 떠나는 사람이라면 잡지 마십시오.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의 긴 터널을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토록 사람에게 지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기대 때문이었고, 나를 비추는 거울을 깨려 했기 때문이었고,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처방을 내려야겠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지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기둥을 세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기술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당장 매일 걸려오는 불청객의 전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여야 할지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이십니까? 저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 나무처럼 관계의 바람 속에서 유연하게 춤추듯 살아가는 법을 배워봅시다. 그 지혜의 길로 잠시 후 안내하겠습니다. 잠시 숨 좀 돌리셨는지요? 우리는 앞서 왜 우리가 사람에게 그토록 시달리고 아팠는지 그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고장난 마음을 수리하고 튼튼하게 다시 지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좋게 좋게 생각하자는 식의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아주 단단하고 실질적인 방패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평생을 무방비 상태로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바로 감정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듯 사람도 마음속에 에너지가 차 있어야 웃을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 탱크는 어떻습니까? 평생 자식 키우느라 퍼주고 배우자 뒷바라지 하느라 퍼주고 집안 대소사 챙기느라 다 퍼주어서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기름이 없는데 억지로 시동을 걸려고 하니 엔진에서 끽끽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짜증이고 화병이고 무기력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술은 내 에너지의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돈을 아껴 쓰듯 감정도 아껴 써야 합니다.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마음의 양이 100이라고 칩시다. 예전에는 100을 다남을 위해 썼다면 이제는 50은 무조건 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 만나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를 만났는데 30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에 편안하게 내 방에서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듣는데 쓸 것인가? 이건 이기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만나고 돌아왔는데 기분이 찝찝하고 기운이 쫙 빠진다면 그건 적잖은 장사를 한 겁니다.
이제는 흑자나는 관계,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관계에만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 기술은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시골집에 가보면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인심 좋아 보이죠? 지나가는 사람 다 들어와 물도 마시고 쉬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늙고 병들었는데도 대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 어떨까요? 도둑도 들고 잡상인도 들어오고 심지어 짐승도 들어와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평생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거절도 못하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싫은 소리 들어도 허허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흑발로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무례한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울타리는 벽과는 다릅니다. 벽은 아예 소통을 끊고 고립되는 것이지만 울타리는 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열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닫을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하기 어렵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주말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 내 체력이 달인다면 사랑하지만 내 몸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거절하는 것, 이것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을 닫는 게 두려우실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장담하건대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언제든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받아들여 줄 때 증명됩니다. 어머니가 힘드시구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진짜 자식이고 자네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야 진짜 친구입니다. 거절 한 번에 삐지고 화를 낸다면 그동안 당신을 호구로 봤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인연은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타인의 감정을 반품하는 기술입니다. 택배가 잘못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품하시죠? 내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감정이라는 택배를 굳이 뜯어서 내 거실에 쌓아둡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화를 내며 들어옵니다. 그건 배우자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덩달아 눈치를 보고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합니다. 상대의 쓰레기 같은 감정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건 저 사람의 날씨다. 오늘 저 사람 마음에는 태풍이 부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나는 그냥 내 집 안에서 창문 닫고 구경하면 됩니다. 굳이 빗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비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짜증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 일이 힘들어서 날씨가 흐리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십시오. 너 왜 나한테 짜증이야? 하고 맞받아치면 같이 태풍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나 하고 쓱 지나가십시오. 이 거리두기가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지혜 하나를 빌려오겠습니다. 불교에는 수용 조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수용을 포기나 체념과 혼동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저 인간이 죽어야 끝나지. 이건 수용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만 참는 겁니다. 진정한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종자다. 내 남편은 평생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팩트,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가 열리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제발 배 좀 열려라. 제발 배 좀 열려라. 하고 비니까 괴롭습니다. 사과나무인 줄 딱 알아버리면 아, 여기선 사과밖에 안 열리는구나 하고 기대를 접습니다. 배가 먹고 싶으면 시장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으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가 평생 소원이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 없는 냉랭한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 부족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말하는 기능이 고장난 라디오인 겁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붙잡고 왜 노래가 안 나오냐고 때리고 울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아, 저 양반은 저 기능이 없는 모델이구나 하고 인정해버리십시오.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측은지심이 듭니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보고 사는 저 인생도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한 수 위, 마음의 고수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를 지키는 기초공사였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울타리를 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홀대하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을 넘으면 문을 닫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한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 내면을 단단하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기 연민의 기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충전으로 만드는 고독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까지 익히고 나면 여러분은 그 어떤 인간관계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당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마음 공부,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대문을 단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았고 함부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서 생긴 그 고요한 시간과 공간, 바로 그곳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 용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니 어감이 좀 처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라고 궁상맞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러게 네가 좀 더 잘하지 그랬냐?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라고 다그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등을 토닥여주며 많이 힘들었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려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나 자신에게만 그렇게 모질게 굴까요? 남에게 상처받고 돌아온 날 밤 이불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바보같이 왜 거기서 한마디도 못했어. 내가 늙어서 무시당하는 거야.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떠나나 봐.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면 내 영혼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너는 충분히 애썼다. 마치 손주를 달래듯이 다친 강아지를 어루만지듯이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 보약을 매일 드시는 분은 남이 무시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속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술은 고독을 즐기는 힘입니다. 우리는 외로움, 론리니너스과 고독, 솔리추드를 혼동하곤 합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수동적이고 결핍된 상태죠. 반면 고독은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시간입니다. 능동적이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들이 바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 되지만 자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됩니다. 평생 남의 밥 차려주느라, 남의 옷 다려주느라, 남의 기분 맞추느라 내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신이 당신에게 오롯이 너를 위해 살아보라며 선물해준 시간이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고독력이 강한 사람은 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우면 만나서 좋고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서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지 마십시오. 그건 시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예쁜 찻잔을 꺼내 차를 마시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듣고 싶었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십시오.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고 산책하며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와 잘 놀 수 있으면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왜 전화 안 해? 하고 자식을 닥달하는 대신 어미는 요즘 서예 배우느라 바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오히려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서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또한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냉장고 속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듯 인간관계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죽고 못 살던 친구였지만 나이가 들고 환경이 달라지면 할 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업 파트너로 좋았지만 은퇴 후에는 가치관이 안 맞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배신한 게 아니라 그저 시절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아깝다고 먹으면 탈이 나듯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마음에 탈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낸 세월인데 하며 과거를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그때 좋았던 기억은 추억이라는 앨범에 예쁘게 꽂아두고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줘서 고마웠네. 잘 가시게 하고 마음으로 배웅해 주십시오. 빈손이 되어야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그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을 벗고 존재로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엄직한 아버지, 희생적인 어머니, 점잖은 선배. 이 가면이 무거워서 지친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가면을 벗어야 숨통이 트입니다. 자식에게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나도 늙고 병들고 외로운 한 노인일 뿐이다. 라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엄마도 힘들다. 엄마도 놀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식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권위 때문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솔직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소통의 무기입니다.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관계에서도 힘을 빼고 솔직해져야 서로의 마음 위에 둥둥 떠서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는 마음을 위한 여러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가계부 쓰기, 울타리치기, 타인의 감정 반품하기, 자기 연민 가지기, 고독 즐기기, 그리고 솔직해지기.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이제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 기술들을 하루아침에 다 능숙하게 쓸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오늘 걸려온 싫은 전화를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할게 하고 끊어보는 것. 오늘 저녁 밥상에 남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올려보는 것. 이런 사소한 시도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이 내용들을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온몸의 긴장을 푸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씻어내고 편안한 휴식으로 안내하는 짧은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먼 산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거나 가능하다면 누우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저 고귀하고 유일한 생명인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먼저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아주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까지 공기가 꽉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몸 안에 있는 묵은 공기, 답답했던 화기, 찌꺼기들이 숨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어깨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평생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자식 걱정을 짊어지느라 잔뜩 굳어있는 당신의 어깨입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툭 하고 떨어뜨려 보십시오. 중력에 몸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지구가 당신을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미간에 잡힌 주름도 펴보십시오. 입안에 꽉 깨물고 있던 어금니도 살짝 벌려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제 마음의 눈으로 당신의 등 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커다랗고 낡은 배낭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당신이 평생 참고 견뎌온 서운함이라는 돌덩이가 들어있고 미움이라는 낡은 옷가지가 들어있고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이 무거운 걸 지고 그 험한 세월을 건너오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제 그 배낭을 벗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툭! 무거운 짐이 땅에 닿는 소리가 들립니다. 등이 시원해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짐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입니다. 지나갈 시간 속에 두고 오십시오. 이제 눈앞에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햇살이 비쳐 반짝이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 강은 인생이라는 강입니다. 강물 위로 나뭇잎들이 둥둥 떠내려옵니다. 그 나뭇잎 하나하나에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실려 보냅니다. 무심했던 자식의 얼굴, 야속했던 배우자의 얼굴, 상처 주었던 친구의 얼굴, 그 얼굴들이 나뭇잎에 실려 강물을 따라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힘들게 했냐고 따지려고 강물에 뛰어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강가에 서서 멀어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래, 너희들도 사느라 힘들었겠지? 너희들도 너희 몫의 삶을 사느라 나를 돌볼 겨를이 없었겠지? 이제는 너도 가고 나도 쉰다. 잘 가라. 점점 작아져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미움이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평온함으로 바뀔 때까지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잡지 않고 흘려보냈기에 당신의 마음은 이제 썩지 않고 맑게 흐를 것입니다. 이제 텅 빈 강가에 당신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우신가요?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당신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세상 모든 자연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당신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가만히 당신의 왼쪽 가슴, 심장 위에 얹어보십시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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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세상이 다 변해도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 뛰고 있는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당신이 잠든 순간에도 당신을 살리기 위해 뛰었습니다. 당신이 슬퍼서 울 때도, 당신이 괴로워할 때도 이 심장은 묵묵히 당신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가장 위대한 내 편은 바로 여기 내 안에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면 참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입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가 이제야 나를 봐주는구나 하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비 온 뒤의 하늘처럼 마음이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후배이자 선배이신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평생 짊어지고 왔던 의무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소풍을 즐길 수 있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빛내주는 조연으로 사셨다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좋은 옷 입고 싶으면 입으십시오. 자식줄도 낚여서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건강하게 당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 그것이 결국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효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계절처럼 왔다 가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인연도 오고 갑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매리고 스스로 꽃을 피우면 됩니다. 꽃이 예쁘게 피면 나비와 벌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지면 좋은 사람들은 저절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외로움이 찾아오거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날이면 오늘 켠 이 등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눈을 뜨시면 세상이 조금 더 환하고 따뜻하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편안해질 차례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